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9일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41대 1을 기록해 지난해 19.79대 1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64.13대 1에 달했지만 올해 29.84대 1로 추락했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원인으로 결국 미분양 주택 증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중심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 임대주택 공개 모집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테마형 매입 임대주택은 시세의 절반 이하 임차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장점과 민간주택의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입니다. 직업, 연령,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2,000가구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9일부터 서울시에서 오는 10월 27일까지 2개월간 이른바 오세훈표 정비사업의 일환인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상습 침수 지역과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 등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최종 21곳의 최종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해당 지역이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 만큼 신통기획을 통한 주거지 개선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열악한 주거 지역을 개발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신통기획, 그 두 번째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폭우에 취약한 게 드러났던 상습, 침수 지역과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인데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테마형 매입 임대주택 등 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어둡지만요. 자, 이럴 때 대안이 될 투자 전략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알맹이는 빠진 것 같다라고 참 말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내 장관직을 걸고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내 모든 걸 걸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사퇴 수습에 나섰는데요.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우리는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박영신 소장님이 신도시 정비 사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1기, 2기, 3기까지 신도시들이 있는데요. 3기 신도시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1기, 2기 신도시, 특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구도시가 됐고요.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2기 신도시도 2003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거의 20년 차.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조금 퇴색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1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특히
특히 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정부에서도 이제 이 분당이라든가 일기 신도시에 관련된 재정비 사업을 진행을 했으나 진행이 마땅치 않아서 뭐 리모델링 사업까지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참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진행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신도시 정비 사업이 어떻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의 이제 계획 도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신도시라고 하는 개념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수도권 지역에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신도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가 분당, 선번, 일산, 중동, 평촌까지, 2기 신도시는 검단부터 한강 신도시, 고덕 국제부터 광교, 동탄, 양주, 운정, 위례 신도시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거기 지방 도시가 도안부터 아산, 이게 충청권에 들어간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발표된 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이죠. 계양 신도시, 교산, 대장, 왕숙, 창릉, 안산, 장산 공공택지지구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전 청약도 현재 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2027년도 정도는 돼야 뭔가 윤곽이 잡혀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 조성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남양주 다산 신도시, 이 다산지구가 현재 실제적으로 다 묶여지면서 다산 신도시가 됐고요. 서울의 강남지구라든가 서초지구, 서울 항동지구, 그다음 현재 성남의 여수, 수원 호메실, 하남의 미사지구, 미사 강변도시까지 포함시켜서 이것들을 다 당초에는 보금의 주택 지구로 지정을 해서 진행해서 조성됐던 사업들입니다. 물론 이제 완료된 지역도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이건 뭐 현재 세종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청이 이전되면서 도시가 만들어진 적도 있죠. 경상북도청 신도시 경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학 신도시 전남이고요. 내포 신도시 충남. 그다음에 이제 2003년도, 2002년도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만들었던 현재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말 그대로 기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기업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든 도시가 되겠죠. 원주, 영암, 그다음에 충주, 태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문헌부터 센텀, 그다음에 대구 신서, 그다음에 광주 전남, 그다음에 울산부터 해서 강원 원주라든가 아니면 충북 혁신, 경북 경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여러 군데 현재 혁신도시가 들어가 있지만 뭐 이것들이 이제 100% 완료돼서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도시라고 이름이 지어진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제 평택 고덕의 국제신도시, 그다음에 명지 국제신도시, 송도 국제도시, 그다음에 영종도, 청라 이렇게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만큼 국제적인 시설물이들이나 아니면 어떤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가고 있죠. 또 현재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대구 테크노, 청주 테크노, 그다음에 이제 기타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송산 그린시티부터 해서 양산 신도시, 영종 하늘도시 이렇게 작은 규모의 신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 때는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특화된 어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도시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뭐 원활하게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지방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효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빠르게 뭔가가 진행되는데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리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수도권 신도시 얘기를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수도권에는 1기, 2기, 3기까지 이제 들어가 있죠. 뭐 이번에 또 2023년도까지 또 이제 2025년도까지 한 23만 가구 정도로 또 추가적으로 도시를 형성하겠다라고 또 이번에 또 발표된 내용을 따지게 되면 3기 신도시 외에 또 23만 가구 정도가 또 추가적으로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기 신도시 말씀드린 대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그다음에 이제 2기는 판교부터 해서 인천 검단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위치로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방역 10에서 한 20km 안에 있는 도시들이 1기,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조금 더 가까워졌죠. 5km에서 10km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가 입지가 더욱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기 신도시 말씀드린 대로 1989년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고요. 분당부터 해서 중동까지, 그다음 현재 2기 신도시는 2005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이 가까이 된 도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 마무리가 된 지역은 이제 판교 정도를 꼽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위례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뭐 이런 걸 봤을 때도 입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업체들이라든가 기본적인 기반 시설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도시가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3기 신도시는 실제적으로 남양주 왕숙부터 하남, 그다음에 부천 대전까지 딱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거의 20km 안에
1, 2, 3기 신도시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물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1기 신도시 위치를 보시게 되면 서울특별시청 기점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km에서 한 15km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20km 안쪽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면적을 보게 되면 뭐 분당과 일산이 가장 큰 면적이고요. 사업 기간 이제 96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96년도, 95년도, 거의 96년도에서 95년도에 다 사업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연수로 따지더라도 거의 30년 가까이 된 도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노후주택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기 신도시의 수용 인원이 한 19만 명 정도 됩니다. 19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분당이 한 5만 8천 명 정도. 그다음에 현재 평촌 같은 경우 한 3만 7천. 그다음에 이제 산본이 한 3만 명 정도 되고요. 중동이 한 2만 8천 명. 그다음에 일산이 4만 1천 명. 그러니까 일산과 분당이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면적도 비슷하고 뭐 유입 인구도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산이 최초 입주가 언제 했느냐? 92년도 9월에 있습니다. 보랬고요. 현재 용적률이 169%입니다. 현재 용적률 169%고요. 지구 단위 계획상 용적률 제한이 어떻게 되느냐. 210%입니다. 210%까지 현재 최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현재 용적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적률을 높이지 않는 한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고층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야 하지만 당연히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금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평촌 같은 경우는 현재 유일하게 200%가 넘은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평촌이 204%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대 용적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용적률이 없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동도 226%.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220%에서 210% 정도 용적률 제한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현재 산분 같은 경우도 205% 정도. 그다음에 이제 200에서 230% 정도. 분당이 184% 정도를 받았습니다. 현재 뭐 부여받을 수 있는 뭐 용적률 212%이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사업성이 떨어지고 어느 누구도 이걸 사업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오래된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진행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적률만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산본과 중동 여기서 보게 되면 1기 신도시 용적률 평균 170에서 226% 정도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받아서 도시가 만들어졌던 거고요. 거기에 평촌, 산본, 중동은 거의 200% 넘었죠. 아까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현 도시계획에서 추가 개발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추가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용적률이 현재 최대 250%를 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법정 상한 용적률은 300%이긴 하나 300%를 다 찾아먹은 단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50선에서 끝나는 거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면 임대주택 비율이나 공공기업 비율을 좀 높이겠죠. 그러면 세대수는 주는 거고요. 사업비는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테니까 재미가 없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0%를 다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이게 지금 현재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1기 신도시만 그렇게 용적률로 추가적인 용적을 부여를 하게 되면 나머지 도시에서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기 신도시나 다른 현재 추가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간에 컴팩트 도시든 뭐 조그맣게 뭐 도시 정비 사업을 한 지역들도 굉장히 크게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결을 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기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러면 현재 출퇴근을 어디로 많이 하느냐. 내가 중동에 산다, 내가 산본에 산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직장에 가까운 지역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보시게 되면 분당 거주자 주요 통근지 비율을 봤을 때는 현재 성남시, 강남권이 많습니다. 성남시와 강남권이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산본 같은 경우는 고양시라든가 이쪽 지역에 많이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도 현재 안양시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천 쪽에 가까운 현재 중동.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는 강남권과 도심권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 가까운 거주지, 그러니까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직장들을 당연히 직장과 가까운 지역을 내 주거지로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퇴근 비율도 이렇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하로 고속철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지상 구간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GTX 노선이 현재 활발하게 이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각 신도시들을 연결할 수 있는 조건들 되고 여기서 또 파생된 노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A, B, C 노선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또 E 노선, D 노선까지 연결되면서 현재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자가교통만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져야지만 이 지역의 거주 편의성이 그만큼 좋아진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실제적인 주거 비율을 봤을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주택의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진행시키는 부분에 봤을 때도 지금 현재 92년도부터 해서 입주가 시작되는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주거 편의성보다는 현재 기반 시설들이나 어떤 근간이 되는 건물 구조를 많이 보거든요. 건물 구조를 50% 정도 봅니다. 이걸 이제 하한으로 낮춰서 30%까지 끌어내리고 주거 편의성을 거의 50%대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교통 편의라든가 층간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오피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들이 그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규제들도 풀기 위해서 이미 발표가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재건축이나 주택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이제 대단지 신축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조건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현재 리모델링이라든가 개별 신축 대수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재건축을 하기 어려운 신축 사업을 하기 어려운 사업에 놓여진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이런 선택지를 찾는데 신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주택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그만큼 많은 양의 공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이 28만 가구 정도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차라든가 주차가 가장 큰 문제죠.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가장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기 신도시를 가장 먼저 손을 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 실제적으로 주거 안정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서울의 과밀권역에 대한 부분을 억제를 좀 해소하는 부분, 또 균형 발전이라든가 자족성을 강화한다. 자족성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도시가 인근 도시가 만들어지면 자족 도시가 만들 수 있는 여건들, 기반시설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현재 그 기반시설 공급부터 해서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정책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이것도 좀 따져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또 그 수요들, 특히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투기 수요들이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 수요 몰리는 부분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또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들은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 또 거기에 교통대책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건지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고 주택의 재고량을 많이 늘려서 확대를 시키고 공급량을 늘려줌으로써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주거 수준도 향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또 인구 분산이라든가 지역 거점 형성이라든가 광역교통 체계가 확충이 되면서 어느 지역에 가든 간에 현재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가능한 교통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또 신도시가 만들어지려면 지역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지역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지만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는 거거든요. 편의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고 여유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여가 공간, 문화예술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이 확충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져야지만 신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기 신도시를 건드려 놓으니까 2기 신도시도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년에 넘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어떻게 풀어낼 건지 거기에 따라서 주변의 반발은 또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 이게 가장 궁금한 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처들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1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2기 신도시까지도 개발 압력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는 부분 저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유형이 상가인데요. 가장 주목해서 눈길이 가는 부분 바로 위치입니다. 상가다 보니까 입지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지금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양재역 3호선뿐만이 아니라 신분당선도 함께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현재 시세는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축 상가고요. 이미 준공이 다 완료된 물건입니다. 최옥세권이고요. 양재역이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세권이죠. 향후에는 GTX,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GTX C노선 의정부에서 군포까지 가는 1차 구간이 이제 삼성역에서 바로 연결된 라인이 양재역입니다.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죠. 전철역에서 거리가 불과 1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한 최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가장 큰 최대 수혜 지역입니다. 서초 IC 구간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많이 변화가 생길 테고요. 또 현재 아래쪽에 서초 RNC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활성화되고 있으면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치동 재건축 단지라든가 학원가, 현재 꾸준하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들, 또 서초동 봤을 때 법조단지라든가 서리풀공원 연결된 장제터널, 이로 인해서 서초 사당 방배까지 연결된 그 라인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강남대로 바로 이면이면서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한 최육세권입니다. 그리고 강남역과 신분당 양재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우성부터 해서 무지개 신동아 재건축 아파트 5,00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동아만 이제 남았습니다. 나머지 우성과 무지개는 이미 신축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강남대로 주변에는 대기업들이 워낙 많이 포진하고 있고 중소기업들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이 도면을 보시게 양재역과 강남역 구간이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시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관계된 시설들도 워낙 많고요. 강남역의 또 배우상권은 상업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워낙 많은 지역이죠. 강남역권역, 양재역권역, 고속버스 터미널 권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또 양재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미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붉은 색깔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복합청사로 또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공간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서 볼거리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자극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서초 RNC 단지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15,000개, 현재 2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100만 평 정도 규모고요. 연구원 센터, 실제적으로 현대, 삼성, LG부터 KT까지 연결된 대기업들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밸리가 조성되면서 일반 직장인들까지 같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그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직장 인구들이 가장 많이 늘어날 지역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GTX 노선 말씀드린 대로 A 노선, B 노선, C 노선 중에 C 노선입니다. 의정부부터 현재 군포까지 가는 구간 1차 노선입니다. 추가적인 노선 계획이 다 잡혀져 있고요. 거기에 삼성역에서 양재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개통전 효과를 보실 수 있다. 24년도 개통이긴 하나 그 전에 효과를 충분히 누려볼 수 있는 조건이고요.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또 있습니다.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구간이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수립이 되면서 상업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이 주변이 롯데칠성과 같이 연결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크게 근데 번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까지고요. 임대금은 5천만 원에 보증금액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잡으시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소요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현재 노후생활 보장되고 향후에 또 실제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 높아지고 개발허지라든가 체육세권 이런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또 강남권역이 이렇게 가까운 전철역 가까운 상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 매력 돋보이는 서초구 서초동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불량 1.5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테헤란역이 이 또한 최육세권입니다. 역삼역과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 W역세권에 신분당선 연장됐으니까 트리플 되겠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재 테헤란역 주변은 현대자동차 국계로 복합지구까지 같이 연결되고 IT 창업밸리부터 해서 이 주변이 테헤란역 주변에 인근의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테헤란역 주변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젊은 직장인, 특히 미혼의 직장 여성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원룸과 1.5룸의 깨끗한 오피스텔 수요들이 그만큼 많은 지역이고요. 상업 지역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지역 오피스텔은 불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배철산업벨트 가장 중심축에 있고요. 테헤란로가 가장 중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대로 라인에는 신사 노년부터 해서 양재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재 상업의료 관광 산업벨트라든가 압구정 로데부터 하기열까지 연결되어 있는 한류 관광 뭐 이렇게 벨트별로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심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국제업무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 지역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르네상스 호텔은 현재 업무 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이미 개관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주변에 직장인들 각 층마다 채워지면서 실제적으로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상 구간의 개발, 지하 구간 개발 통틀어서 복합 개발하고 하죠. 지상 구간 개발 현대자동차가 현재 본사 이전을 하고 있고요. 오피스부터 해서 호텔 공연장까지 송파부터 탄천 한강 정비공원까지 연결되고 지하 구간은 GTX A노선 C노선부터 해서 GTX SRT KTX까지 연결되는 복합 환승세타가 만들어졌다.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주변은 인구 유입이 굉장한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대로의 가장 큰 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칠성까지 연결된 업무지구는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당연히 시대 차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입니다. 임대금액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까지고요. 투자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이고 임대금액은 2천만 원 보증금을 11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금액은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의 임차 수요, 수익률 높기 때문에 노후생활 보장,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상업지 초육세권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초육세권의 우량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왠지 우영우 변호사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강남구 역삼동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박영신 소장님이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영향과 투자라는 주제로 1:1 대면 세미나와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의 정보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지역이죠. 예, 강남구와 서초구. 강남구는 이제 논현동이고요. 서초구는 방배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 쪽에 투자를 좀 하시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 불패라는 이 강남 지역 관심 있으시다면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첫 번째 정보 체크는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5억 5,300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강남구 하면은 옛날에 이제 강남역 주변을 항상 생각하시죠. 예, 바로 그 지역입니다. 신논현역. 신논현역과 이제 언주역이 요 사이에 있는데, 언주역하고 이제 좀 가깝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예전부터 번화한 지역이라 그 오래된 빌라들 있죠. 뭐 반지하도 있고 뭐 5층, 4층, 3층, 5층 이렇게 골고루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주택의 변천사를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땅이 많을 때는 단독 주택들 딱 지어서 살죠. 그러다가 또 땅이 부족하고 인구가 몰리면 또 이제 뭐 2층, 3층으로 짓다가 이제는 뭐 5, 6층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지다가 또 아파트도 우리가 보통 예전 같으면 뭐 10몇 층 이랬죠. 근데 지금은 아파트 지었다 하면 30층 이상입니다. 뭐 4, 50층까지도 짓고 있기 때문에 요런 번화가 쪽은 나중에 뭐 모아주택 뭐 이렇게 돼서 나중에 뭐 보통 한 4, 50층 이 번화가에는 그렇게 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만큼 이쪽은 밀집 지역이고 앞으로 미래에 이쪽도 결국은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을 뭐 사는 날부터 떨어진다. 그 옛말이죠. 예, 지금은 뭐 이 입지, 땅값이 꾸준히 지켜주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강남 업무 지역. 뭐 강남, 테헤란로 이런 쪽으로 이 강남 쪽, 뭐 서초구 강남 쪽으로 서울에 양질의 일자리들이 물론 많이 몰려 있고요. 또 서울 전체 일자리의 약 4분의 1이 이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지, 또 우리가 말하는 교통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몰리는 거고요. 또 일자리가 몰리다 보면 교통을 자꾸 개선을 해서 더 좋아지는 거고 또 따라가는 게 학군이죠. 네, 우리나라 요즘은 한 자녀, 두 자녀 이렇게 낳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녀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하고 미래에 훌륭한 자녀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의 1번지 강남 쪽에 그렇게 여러 가지 있고요. 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고루고루 이렇게 갖춰지다 보니까 또 상업 뭐 여러 가지가 상업이라든가 또 살기 좋게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강남 저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만큼 이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앞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신논현역 주변에 요 길 건너 요 반포 이쪽은 또 이제 뭐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얘기가 벌써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루고루 이제 많이 언주역하고 그 다세대 주택이 많이 몰려 있다. 게다가 이제 뭐 선정 능력도 있고 요 9호선 라인이죠. 그래서 9호선 라인, 골드 라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도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고. 주택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히 비싼 곳이죠. 게다가 요즘 뭐 거품이다 뭐다 해서 많이 좀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금도 일자리가 많은데 앞으로 생겨날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가 잠실 마이스 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이거는 아예 연계돼서 한 덩어리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루어져도 강남에 대단한 그 일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거가 많이 부족하다 느낄 텐데 그 외에도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개발, 정보사 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복합환승센터 개발, 양재우면 RNCD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또 수서 역세권 개발 이렇게 크나큰 곳, 뭐 자잘한 거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크나큰 일자리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 늘어나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래에는 이렇게 일자리가 많아지면 세계화되죠. 그렇게 되면 홍콩 버금가는 강남이 될 것 같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삼성동 얼마나 큰 개발이 이루어지나 간단하게 이렇게 컬러로 표시했는데요. 현대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스 업무단지라든가 또 탄천 수변 문화공원까지도 다 연계가 돼서 또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까지, 그래서 이쪽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대치동이라든가 또 여기 삼성동은 물론이고요.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일부, 또 이 잠실 운동장 또 요 지역의 일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계속적으로 이쪽은 그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어느 정도 좀 누르고 있죠. 근데 나중에 눌렀던 우리 용수철 생각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눌렀다가 손 떼면 어때요? 팍 튀죠. 나중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될 시에는 그만큼 또 조금 많이 오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육계동으로 건설됩니다. 우리나라 최고봉이 되죠. 롯데타워보다 15m 높고요. 또 연 면적도 3배에 달하기 때문에 요 한 건물에 약 3만 명이 근무를 할 정도로 그만큼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요거 하나뿐 아니라 3만 명이라는 일자리가 들어온다 생각하면 그 주변의 여파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뭐 몇천 세대 들어와도 주변이 들썩들썩하죠. 그만큼 집가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주변이. 그래서 이제 통합사옥,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육계동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또 문화 판매 모든 게 이쪽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세계에서 많이 주목하겠죠. 세미나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그 발전상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홍콩 버금가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겠죠. 게다가 영동대로 지하도시, 우리가 보면 삼성역하고 보문사역 보면은 굉장히 거리가 있죠. 근데 지하로 지하 6층까지요. 대단한 이 면적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지하를 이렇게 크게 건설하리라고는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건설 그 기술이 세계적이니까 뭐든지 해낼 수 있죠. 그래서 지하 6층에는 GTX A 노선과 C 노선 더블 역세권이 들어오죠. 그만큼 이쪽에 이제 많은 인파들이 몰릴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고 KTX 북부 연장선이라든가 또 위례 뭐 신사선도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2호선, 9호선 이 어떤 그 이쪽 지역에 많은 교통량이 뭐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도심 공항 터미널까지 들어오고 환승센터 모든 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에는 이 강남의 어떤 굉장히 그 변천사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저 GTX 신호선이 들어온 양지 오면 RNCD 특구 지역 AI 연구단지가 들어오죠. 카이스트 또 대학원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수한 인력이 많이 들어온다. 수서 역세권 개발도 통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강남구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개발에 따른 또 이 도로도 개선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가림막이 철거되면서 지하로 빠르게 교통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지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초록으로 친환경적으로 바뀐다. 강남이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GTX의 수혜지는 삼성동 AC 노선을 비롯해서 수서 A 노선, 양재 C 노선, 그래서
항상 모든 기준, 접근성이 몇 분이냐 그러죠. 모든 기준이 강남이 기준이기 때문에 강남의 가장 GTX의 수혜지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강남은 사실은 거미줄 교통망으로 교통이 매우 편리하지만 앞으로도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위례 과천선 들어오죠. KTX 북부 연장선 들어오죠. 계속적으로 더 좋아진다. 근데 많이 좋은데 딱 하나. 우리가 불만스러운 게 매매가죠. 그래서 5억 5,300부터 5억 7천만 원 투룸입니다. 투룸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살기 좋죠. 그래서 이 전세를 활용하시면 투자하시고자 하는 분이 1억 안쪽으로 똘똘한 곳에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7,300만 원에서 7,500만 원, 7천만 원대로 아주 똘똘한 한 채를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투룸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월세를 원하시는 분은 160에서 180, 월세가 많이 올랐죠. 예, 게다가 대출을 활용하시면 3억 300에서 3억 1천만 원으로 똘똘한 한 채 수익도 보시고 만약에 뭐 수익이 뭐 거의 5억대 없으시다 그럼 반전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거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초구 방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7호선 내방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1.5룸부터 투룸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5억 2천만 원부터 5억 9,9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초동, 이 서초구의 이쪽 지역으로 한강변 쪽으로 굉장히 지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이쪽 지역에 84제곱미터의 아파트 값이 50억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이 주변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서 살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1.5룸, 투룸 이런 쪽에 많이 임차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썰의마을 카페 골목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몰려 있습니다. 방배동 카페 골목, 방배 사이길 이렇게 있고 또 물론 뭐 고속터미널 지방 이동하기도 편리하죠. 예, 서울 성모병원 우리가 말하는 병세권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 반포 한강공원도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그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강남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젊은 분들 이 교사분들도 많이 있죠. 서초구, 서울고 이런 학교가 명문 학군도 있지만 그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단지라든지 이런 학교, 예술대학 이렇게 학교들도 교육대학, 예술대학이 있고 또 서울 예술의 전당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도 덤으로 가져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공연을 보고 나면 멀리서 움직이기가 힘들죠. 다른 곳도 있지만 여기서 그래도 꽤 유명한 것들 많이 공연하기 때문에 공연도 가까이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강남 쪽의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가장 크게 늘어나는 곳이 이 삼성동이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강남 주택이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이런 큰 일자리가 매모드급으로 오면 더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점차적으로 오래 걸리죠. 그래서 롯데칠성 코롱부지, 정보사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복합 환승센터 개발, 양지우면 RNCD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수세 역세권 개발 굉장히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서울시의 약 4분의 1이 일자리가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앞으로도 이 양질의 일자리들이 이쪽으로 이만큼 많이 몰린다. 게다가 이 일자리가 생기면 그 파생적인 일자리가 또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의 개발, 이 서초구는 지금 아파트의 대명사가 되고 있죠. 예, 강남구 서초구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때마다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반포 옛날 반포 주공 아파트죠. 5층짜리. 저 서민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가갈 수 없는 뭐 50억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84제곱미터가 새로 지어질 시에 대단한 아파트죠. 예, 그래서 한강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쪽 지역은 오래된 주택들 구역해서 한 15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결국은 뭐 이 주택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오래된 주택으로 아파트로 변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세대 주택도 미래 가치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만큼 입지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삼성동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잠실운동장, 마스터플랜, 영동대로 복합개발 이 여파가 강남구뿐 아니라 바로 옆에 이웃한 서초구까지 쭉 쓰나미로 몰려온다. 그만큼 주택 가격에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이 정보사 부지 서초구에서 마지막 남은 그 노른자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4차 산업 업무지로 재탄생하고 서울 대표 문화예술 거점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또 늘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세계화되고 발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젊은이 좋아하는 세비섬, 저 한강에서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반포대로 전 구간을 아트밸리 가로수길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거를 연계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서초구 우리가 말하는 그 강남역이죠. 강남역의 삼성타운 바로 옆입니다. 이제 강남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는 예측하죠. 근데 요 주변 이제 요 롯데칠성 코오롱부지가 개발하면서 옆에 이렇게 다 체크돼 있는 곳까지 다 종상향이 되고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우리가 남부터미널 굉장히 가보면 오래돼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도 리모델링 새로 이제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재건축한다고 그러죠. 그럼 뭐 주거라든지 뭐 쇼핑이라든지 모든 게 새롭고 또 멋있게 바뀝니다. 일자리가 또 그만큼 들어오죠. 또 사당 환승 복합센터 복합 환승센터 사당동에 가보면 경기도권으로 가는 빨간 버스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너무 많아서 거기서 일자리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금 빨리 해야 되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하 9층에서 지상 29층까지 100m 높이로 이렇게 5개동으로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주거도 오지만 일자리가 또 새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 강남 굉장히 편리하죠. 예, 게다가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경부고속도로 지금 계속 차량도 늘어나고 앞으로 또 미래 그 일자리만 늘리면 안 되죠. 교통하고 같이 늘어나야죠. 그래서 지하로는 완행 급행 빠르게 교통 이동을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 가림막이 다 철거가 되죠. 우리가 소음이라든가 분진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가면 이렇게 넓다랗게 돼 있죠. 그거 철거되고 이렇게 아름답게 쾌적하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라고 그랬죠. 삼성동의 A노선, C노선, 수소 A노선, 양재의 C노선 모든 접근성이 강남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좋은데 딱 하나 우리가 젊은이들이 나도 강남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로망하는 강남이죠. 예. 근데 방배동에 요건 1.5룸입니다. 투룸. 그래서 5억 2천에서 5억 9,900만 원까지고 만약에 내가 좀 1억 안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전세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1억 안쪽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월세를 수익을 보시고 싶다 그러면 130만원에서 180만 원 정도 요새 대출을 활용하시면 2억 8천에서 3억 2,900만 원인데 나는 반전세를 원한다 그러면 대출 안 받고 반전세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똘똘하고 미래 가치 있는 투자를 하시고 싶다 그러신 분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채영 이사님의 서초구 방배동 소개 잘 받았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의 1:1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